상구역의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불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난 9월 16일 압구정 초등학교에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죠. 그간 몇 편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만 처음엔 상구역이 압구정의 다른 구역과 너무 차이가 나는 조건에 서울시와 어떤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는가 짐작을 했었는데요. 용적률 360% 사태가 커지면서 조합과 서울시의 바뀐 조건에 의한 새로운 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쩌면 이런 조건들이 조합 스스로 원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원인 중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2016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열람 도서였죠. 구역을 어떻게 구획을 했는지, 각 구역은 몇 평인지, 또 용도는 무엇인지가 상세하게 수치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당시 상구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했는데요. 상당히 활발한 분석도 이루어졌고요. 저도 당시 이것을 토대로 여러 편의 글을 쓰고 영상도 만들었었죠. 이 당시에는 이 역사문화공원과 중앙을 가로지르는 관통도로와 이쪽 7,600평의 준주거로 마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이 그림도 공모전 한참 지나서 논란이 되고 난 후 어렵게 달랑 사진 한 장 나온 거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 주민동의 30%를 받아서 신통에 참여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마을이나 들어보자 였고요. 이후 23년 7월에 신통이 확정될 때까지 주민들은 이런 도면을 본 적이 없으며 달랑 17페이지짜리 그것도 그림이 거의 전부인 확정된 신통기획안을 받아들었습니다. 상구역의 기부 찬합이 몇 %인지, 이 보행교는 어떤 돈으로 누가 짓는 것인지, 준주거에는 뭐가 어떤 규모로 들어서는 건지 말이죠. 서울시에서는 이번 신통안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강남구청에 책 한 권 걸어놓고 공식적인 열람 공고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조합원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들여다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합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결정된 부분이나 수정된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렸어야 하는데요. 조합에서는 세부사항을 알고 있었으니 서울시와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조합과 집행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제 생각엔 대단한 방향착오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선 상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이 준주거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종상향이라 하면 대단한 특혜가 맞습니다. 어떤 분은 삼생의 공덕을 쌓아야 받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어떤 시행업자가 이 땅을 사서 개발한다면 삼정주거지에서 준주거로의 종상향은 엄청난 특혜가 맞습니다. 이 땅에 마음대로 짓고 싶은 걸 지어서 팔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압구정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물이 뭔지 아시나요? 이 자료들은 최근 2, 3년간 압구정 인근에서 팔린 대로변 건물입니다. 이것은 21년 6월이니 2년이 좀 넘었네요. 평당 땅값이 1억 7,200만 원이었고요. 여기는 21년 8월에 평당 1억 7,400만 원이죠. 이건 신현대 앞에 있는 건물인데 가장 최근인 23년 8월에 평당 2억 8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건물값이 있기 때문에 땅값은 이것보다 싼 거거든요. 건물이 600평이니 실제 땅값은 평당 2억 5천 내외라 봐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대로변이니까 이렇게 비싸죠. 한 골목만 뒤로 돌아가도 땅값이 20에서 30%는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거래된 가격이 지분당 단가가 평당 2억 2,600만 원이에요. 가장 비싼 곳은 평당 3억에 육박하죠. 건물값은 볼 것도 없으니 순수 땅값이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재건축하려면 헐어야 하니 오히려 비용이 발생하죠. 이 광범위한 지역 전체가 말이죠. 평균 가격이 평당 2억 2,600만 원이에요.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이 넓은 지역을 현재 가격으로 평당 2억 2,600만 원을 만들겠습니까? 압구정은 주거지역일 때 땅값이 가장 비싸고 빛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여기 아파트를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당 2억 2,600만 원이지만 이것이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신통에서 결국 대부분 이 준주거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지? 언론 보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심 시설용지에 주거용도 허용은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고려해서 5 내지 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네요. 가만, 여기는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고 일단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다시 짓게 해줄 테니 기부 체납을 5에서 10% 내래요. 이게 그 뜻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조합원들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었죠. 기자들은 아는 걸 조합원들만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야바이도 아니고 이 이상한 형태의 종상향은 기부 체납을 받아서 보행교를 짓기 위한 재원 마련이 아닌가 싶은 거죠.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총 기부 체납 17.05% 중에서 토지가 13.49%라 하고 현물 체납이 3.59%라는 건데 왜 다른 구역보다 기부 체납이 7.05%가 더 많을까 했거든요. 현물 체납에는 덕계공원, 문화시설, 보행교, 지하차도, 공공청사가 있는데요. 금액을 따져보면 약 5,500억 원이에요. 여기 보면 건축물에 토지 환산이라는 항목이 있죠. 만약에 이걸 기부 체납하지 않으면 토해내야 하는 땅의 면적이에요. 덕계공원 안 하면 1,300평 내놓고 지하차도 안 하면 467평 내놓고요. 보행교에는 금액이 2,500억으로 잡혀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토지는 1,631평이네요. 이걸 역산하면 서울시에서는 상구역 땅값을 한 평에 1억 5,3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상구역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기본 용적률이 188%로 타구역보다 10%가량 높고요. 이번 설명회에서 보면 상구역은 1종부터 2종과 2종 7층 지역이 있어서 용적률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본 용적률이 주거지역만 220.4%라는 거예요. 상구역의 다른 구역은 기본 230%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구역은 230%에서 시작해서 인센티브를 더해 나가는데 상구역은 220.4%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10%가 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말이죠. 기부 찬합하고 종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종상향 받은 상태로 용적률을 계산해 줘야지. 땅은 땅대로 받고 용적률은 이전 용도로 계산해서 10% 빼먹은 거예요. 거기에 땅이 이런 현물 체납을 보행교까지 다 한다는 전제하에 3.5% 더 줄었잖아요. 땅이 3.5% 줄면 곱하기 3하면 또 용적률이 10.5% 줄죠. 더해보면 다른 구역과 비교해서 현황 용적률에서 10% 적고 기본 용적률에서 10% 또 빼고요. 기부 찬합하면서 10.5%가 또 빠졌죠. 그럼 타구역보다 30.5%가 용적률이 불리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조합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뭘까요? 용적률을 지키는 거죠. 용적률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이적행위예요. 용적률 중에 어떤 거요? 당연히 조합원 용적률이죠. 솔직히 조합원들이 맞득치는 않지만 준주거에 일반 분양이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세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보다는 조합원 구역에서 내 위치가 어디고 몇 평이 늘어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계산으로 준주거를 넣으면서 오히려 조합원 용적률을 줄이는 쪽으로 갔죠. 거기에 3구역 세대수가 5,800세대가 되잖아요. 세대수가 47% 증가해요. 여기 보시면 현재 현황 연면적이 58만 4천 제곱미터인데요. 신통 안에서의 조합원 구역은 66만 3천이고요. 여기서 임대세대만 4만 800을 빼면 62만 3천이 남죠. 4만 856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12,359평이고요. 35평짜리가 353채입니다. 24평으로 하면 515채이고요. 조합원 구역에 400에서 500채가량의 임대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임대세대 인센티브를 다 받았을 때 얘기니까 만약에 여기서 임대세대를 빼고 싶다면 용적률 또 15%가 날아갑니다. 현황 연면적과 지어질 연면적에서 그나마 38,800제곱미터 그러니까 11,737평이 남는데요. 50평짜리 약 230여 채네요. 이 안에 4,400세대가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조합원분 빼고
약 450여 세대가 일반 분양이나 임대 세대라는 거겠죠. 요약하면 조합원 구역에 450여 세대의 임대 세대를 넣고 조합원들은 각 차수별 용적률에 따라 일부 몇 평 느는 곳이 있고 대부분은 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 되는 겁니다.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막대하고요. 일의 진행에 따라 보행교나 덮개시설이 없어지거나 하면 바로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 설명회에서 보행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다만 땅을 1630평 더 내놓고 면적은 5000평 더 줄어들 각오를 해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구역에서 13.49%를 기부 찬합하고 남은 것이 83,300평이니까요. 원래 면적은 역산하면 92,806평이 나오네요. 기부 찬합하기 전의 면적이죠. 그중 약 12,506평을 기부 찬합한 겁니다. 기부 찬합한 땅은 시가로 2조 8,200억이고요. 그리고 이 준주거로 종상하기 위해 땅을 더 내준 것이 3,235평입니다. 시가로 7,300억이네요. 거기에 시설 찬합이 약 5,500억입니다. 다른 구역보다 약 1조 2,800억을 더 기부 찬합하고요. 이 기부 찬합액은 공사비에 따라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세대수는 다른 구역보다 17%를 더 늘렸고요. 다른 구역보다 용적률이 30% 이상 줄면서 연면적은 24,000여 평이 적습니다. 24,000평이면 세대당 약 6평인데요. 타 구역과 비교해서 6평가량이 면적이 적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기부 찬합을 다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오늘의 총평입니다. 상구역은 당나귀를 끌고 나가서 썩은 사과와 바꿔오는 대단한 방향착오를 저질렀습니다. 용적률이 부족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반대로 간 거죠. 준주거의 면적 증가를 강조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원 구역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타구역들이 모두 3종 주거지로서 그나마 비조합원 구역을 분리하는 형태를 띈 데 비해 상구역은 3종 주거지와 준주거로 나뉘면서 피할 길 없이 조합원 구역에 400에서 500세대의 임대세대가 들어서게 되었고요. 조합원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한강 보행교와 덮개공원 등은 거부할 시에 토지를 추가로 체납하게 되면서 용적률은 더 악화되게 됩니다. 공공보행로 역시 단지 중앙관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것은 추후 지역권이 설정되면서 사사롭게 통행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세대수가 47% 증가하면서 트래픽 증가와 혼잡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보행교 만들고 세대수 엉창 늘리고 기부 찬합 많이 하고 임대세대 많이 짓고 용적률과 전용면적은 서울시 잣대대로 불리하게 적용하고 온갖 요구를 다 수용하고 나니 조합원들은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과실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자료의 제공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조합에서는 아직 신통기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정비계획 수립 시까지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 하고 있지만 정비계획은 그동안 협의된 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큰 줄기의 계획들은 이미 확정 단계라는 것이죠. 바뀌어야 경미한 변경들일 겁니다. 이런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구역 신현대의 토지대장인데 이미 신통계획에 의해 정해진 기부 찬합에 의해 도로 분할이 위반되어 도면까지 그려진 것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4구역인데 역시 4구역과 5구역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위반이 되어서 도면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구역 역시 75동 쪽에 공원이 위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신통계획에 의해 획지를 정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계획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수정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수별 전혀 정리되지 않은 불만들이 속출하면서 상당 기간 내용이 불가피해졌죠. 상가는 상가대로 동호대교변이나 지하로는 안 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둘러싼 차수별 다툼이 가열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는 재공모를 해봐야 다른 구역과 차이점만 부각되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성토회장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난번엔 상구역에 공모전이 망했는데요. 이번엔 상구역의 재건축 자체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빛나던 상구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